성공하면 20억 줄게. 그리고 내 여동생도 소개시켜줄게.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젊은 남자의 단호한 목소리가 고급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20억 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자네 미쳤나? 20억을 거절한다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시스템이 완전히 뚫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억을 거절한 이 젊은이는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올 한해 복이 가득하길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 새벽 2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낡은 PC방에서 한 청년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한지훈, 20살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서울 변두리의 낡은 PC방에서 그는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깜빡거리는 형광등 아래 곳곳에 고장난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고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 사이로 겨울 추위가 스며들고 있었죠. 야, 알바생. 여기 컴 먹통이야. 빨리 와서 고쳐. 모니터 앞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피곤에 절은 몸을 일으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받는 돈은 고작 일당 8만 원. 그마저도 사장이 핑계를 대며 자꾸 깎으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컴퓨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한눈에 문제가 보였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며 이것저것 만져봤습니다. 너무 빨리 고치면 또 다른 일을 시킬 테니까요. 새벽 4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지우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반값 할인 상품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한 끼였습니다. 차가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지우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한 통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은 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집은 이미 담보로 넘어갔고 아버지의 퇴직금까지 모두 날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5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이라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캠퍼스에서 연애하고 동아리 활동을 즐길 때 그는 생계를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PC방 문이 삐걱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에 게임을 하러 온 손님치고는 이상했지만 지우는 별 생각 없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시간 이용하시겠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게임기로 가지 않고 곧장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묘하게 차갑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한지훈 맞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빚의 그림자가
이제 아들에게까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지훈입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잠깐 얘기 좀 하자. 키 큰 남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지훈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져 있었고 정장 안쪽으로는 뭔가 딱딱한 것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한민수 씨, 우리한테 빚 있는 거 알지?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리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닥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5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6억 5천이야. 6억 5천만 원. 지훈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루 8만 원 벌어서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훈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지만 남자들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관계없다고? 야, 이 세상에 가족끼리 관계가 없는 게 어디 있어? 특히 빚은 더더욱 말이야. 또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젯밤에도 바카라에서 1,000만 원 날렸어.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야.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또 도망가서 도박하러 가더라고. 사진 속 아버지는 지훈이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씻지 않은 듯 지저분한 모습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때는 유명한 게임 회사의 수석 개발자였던 아버지. 지훈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함께 게임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그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버지 대신 아들이 책임져야지. 키 큰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며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별로 쓸모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젊은 놈이 팔다리가 성한데.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지훈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돈을 구해볼게요. 시간? 이미 충분히 줬어. 근데 내 아버지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알아? 또 도박했지. 남자가 휴대폰을 다시 꺼내더니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미친 듯이 베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골든 팰리스라는 사이트야.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던데? 내 아버지는 거기서 밤새도록 돈을 잃어.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계속 올인하고 또 올인하고. 지훈은 그 장면을 차마 다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안에 6억 5천을 가져와. 안 그러면. 남자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섬뜩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할 건지는 내가 상상해봐. 우리 일이 뭔지 알지? 두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나가면서도 지훈을 한 번 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헛웃음을 쳤습니다. 잘 생각해봐, 한지훈. 일주일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식간이거든. 문이 닫히고 PC방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6억 5천만 원.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지훈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PC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새벽 1시 손님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 이 컴퓨터 이상해. 게임 중에 갑자기 꺼져버렸어. 지훈이 그쪽으로 가보니 모니터는 검은 화면에 에러 메시지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게임 중이었는데 이거 데이터 다 날아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는 척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에러 코드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교한 수법으로 말이죠.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어깨 너머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재부팅하면 안 돼? 잠깐만요.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아서요. 지훈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드의 구조를 분석하고 침투 경로를 역추적하며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몇 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딸깍딸깍. 키보드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화면에 하얀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손님은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오, 뭔가 영화에서 보던 해커 같은데? 너 이런 거 할 줄 아는구나. 지훈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을 멈췄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행동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면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문제없이 게임하실 수 있어요. 오, 진짜네. 고마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쳤어?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손님이 다시 게임에 몰두하는 사이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히 튀는 행동을 했나 싶어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손님은 금세 게임에만 집중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PC방 문이 열리며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사채업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옷차림부터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남자는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일 모두 지켜봤습니다. 꽤 흥미롭더군요. 지훈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난 건 아닐까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컴퓨터 고치는 솜씨 말이에요. 생각보다 수준급이던데요. 남자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정환 디지털 솔루션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IT 회사를 운영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은 명함을 받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이 새벽에 변두리 작은 PC방에 나타나다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건가요? 이정환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여기 오게 되어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인재를 발견하게 되어서 말이죠.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 말에 지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요? 이정환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PC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손에는 한 장의 명함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운명의 기회일까요? 이틀 후 지훈은 이정환이 준 명함을 손에 쥐고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 그 꼭대기층에 이정환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PC방 알바로만 살아온 지훈에게는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지훈 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정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와, 회사가 정말 멋지네요. 지훈이 너클 잃고 창밖을 바라보자 이정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죠? 이 모든 게 컴퓨터 한 대에서 시작됐어요. 지훈 씨도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정환이 고급 소파에 앉으라며 손짓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훈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의 도박 빈말이에요. 한민수 씨 게임 개발자셨죠? 골든 팰리스에서 꽤 유명한 고객이시더군요. 골든 팰리스. 사채업자들이 언급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그 사이트와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이정환이 피식 웃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황금빛 로고와 함께 골든 팰리스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만든 사이트거든요.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도박 중독자로 만든 바로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월 매출 수백억 원짜리 비즈니스입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돈이 오가는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초마다 수백만 원씩 베팅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돈을 잃었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분만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여기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 방의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말이죠. 이정환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죠. 지훈 씨의 컴퓨터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 시스템에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이정환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골든 팰리스는 완전히 랜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하우스가 이겨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사업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조작하자는 얘기인가요? 조작이라는 말보다는 확률 조정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도박은 원래 하우스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거죠. 이정환이 서랍에서 검은색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성공하면 20억을 드리겠어요. 아버님 빚도 갚고 남는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억. 지훈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감도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법 아닌가요? 법이라는 게 원래 애매하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하는 일은 해외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한국 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이정환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지훈 씨.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일주일 시간을 줬다면서요? 사채업자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이정환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은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하죠. 이정환이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깔끔한 교복을 입은 예쁜 여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여동생 이나은이에요. 20살이죠. 일이 성공하면 그 아이도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20억과 여동생까지. 이정환의 제안은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이정환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 그곳에서 동생 이나은을 만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정말 평범한 대학생 같았습니다. 이나은 씨 맞으시죠? 저는 한지훈입니다. 아, 네. 앉으세요. 나은은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앉자마자 그녀의 첫마디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빠가 또 누군가를 꼬시는군요. 네. 한지훈 씨를 보낸 사람이 이정환 제 오빠 맞죠? 골든 팰리스 운영자이고 지훈 씨에게 시스템 해킹을 부탁했을 거예요.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죄송한데 오빠분하고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나은이 쓴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골든 팰리스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도 해커거든요. 정확히는 화이트 해커죠. 오빠의 범죄를 막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지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여대생이 실제로는 해커라니. 그럼 오빠분이 저에게 하신 제안도 아시는 건가요? 당연히 알죠. 시스템 조작해서 일반인들 돈 빼먹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은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40만 명이에요. 총 피해 규모는 2천억 원이 넘어요. 오빠는 이 돈으로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에요. 2천억 원, 40만 명. 지훈은 그 숫자의 무게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훈 씨가 진짜 해커라는 걸 알거든요. 나은이 자신의 노트북에 무언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지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지훈이 과거에 했던 모든 해킹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 1등, 고등학교 때는 익명으로 보안 취약점 제보, 대학교 들어와서는 정부 기관 해킹 시도했다가 경찰서 끌려간 기록까지 이 모든 게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훈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모두 발각된 것입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IQ 230의 천재 해커가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니. IQ 230. 지훈은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를 왜 만나신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텐데요. 도와주세요. 나은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오빠를 막을 수 없어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오빠가 워낙 교묘하게 만들어놨거든요. 하지만 지훈 씨만큼의 실력이면 가능해요. 뭘 도와달라는 건가요?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주세요. 조작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잃은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어요. 나은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피해자들의 목록이 끝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봐요. 대부분 서민들이에요. 생활비로, 아이 학비로, 부모님 병원비로 어렵게 모은 돈을 잃었어요. 지훈 씨 아버님처럼요.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화면 속 이름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빠분이 약속하신 20억은요? 제가 줄게요. 나은이 통장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빠 몰래 모은 제 돈이에요. 20억이 아니라 50억도 가능해요. 대신 이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지훈은 갈등했습니다. 20억 vs 50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악에 가담할 것인가,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나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한지훈 씨. 돈을 위해 오빠의 공범이 될 건가요? 아니면 40만 명을 구할 영웅이 될 건가요? 지우는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쪽에는 이정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20억이라는 거금과 안전한 미래, 아버지의 빚을 갚고 사채업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나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40만 명의 피해자들을 구하는 일. 하지만 이정환을 배신하는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가 또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또 실수했다. 어젯밤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인했는데 2천만 원 더 잃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빚이 더 늘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8억에 가까운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무 잘못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 일단 도박은 그만하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아빠가 이미 다 망쳤는데. 지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지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나은이 보여준 피해자 목록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목록에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4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생계비를 잃고 절망하는 사람들, 아이들 학비를 날려버린 부모들,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노인들, 모두가 아버지처럼 골든팰리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IQ 230이라는 능력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능력을 악용하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지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나은에게서였습니다. 지훈 씨, 급해요. 오빠가 내일 시스템 조작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결정해 주세요. 지훈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은 씨, 저 한지훈입니다. 네, 결정하셨어요? 네, 하겠어요. 시스템을 파괴하겠어요. 정말요? 나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아버지를 도박에서 완전히 끊게 해주세요.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책임질게요.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밤에 만나요. 골든 팰리스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죠. 드디어 IQ 230의 천재 해커가 정의를 위해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지우는 나은과 함께 비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나은이 준비한 곳은 폐쇄된 인터넷 카페였습니다. 고성능 컴퓨터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그곳에서 지우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발휘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나은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IQ 230의 두뇌가
완전히 가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골든 팰리스의 보안 시스템을 하나하나 뚫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와! 나은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지훈의 해킹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몇 겹으로 쌓인 방화벽을 마치 종이처럼 뚫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돌파했습니다. 이제 핵심 시스템에 침투하겠습니다. 지훈의 집중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끝에서는 마치 마법이 일어나는 것처럼 완벽한 코드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금고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화면에는 골든 팰리스의 전체 자금 현황이 표시되었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거대한 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보내겠어요. 지훈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컴퓨터는 자동으로 피해자 명단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1은 금액 300만 원 계좌로 반환 완료. 박영희 -1은 금액 500만 원 계좌로 반환 완료. 화면에는 계속해서 성공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이 하나씩 구원받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새끼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이정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지훈, 내가 배신했구나. 이정환이 주먹을 들어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은이 그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이 배신자년, 내가 뒤에서 조종한 거지? 이정환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씨 계속하세요. 나은이 외쳤습니다. 지훈은 이정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완전 삭제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명령어가 입력되었습니다. 그 순간 골든 팰리스의 서버는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상 공간에서의 폭발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안 돼. 내 돈이, 내가 쌓아온 모든 게. 이정환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든 팰리스는 영원히 사라졌고 모든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잃었던 돈을 되찾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지훈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미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40만 명을 구한 IQ 230 해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훈은 병원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아버지가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나은이 약속한 대로 최고의 전문 의료진이 아버지를 도와주었고 이제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병원 문에서 나온 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맑아진 눈동자와 단정한 모습에서 예전에 유능한 개발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 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구해준 거라면서? 나은이라는 친구가 모든 걸 설명해줬어. 내 아들이 40만 명을 구한 영웅이라니. 지훈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야, 아들아. 그때 병원 주차장에서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이정환이 체포되는 장면이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기, 자금 세탁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해킹으로 인해 모든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게 되었다는 소식은 전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익명의 해커 영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훈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은 양은 어디 있니? 아, 곧 올 거예요. 마침 저 멀리서 나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 이정환의 체포 이후 회사의 정리와 피해자 보상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고마워요, 나은 양. 덕분에 내 아들도 나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나은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준비됐어요? 네. 지훈과 나은은 새로운 IT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의로운 기술이라는 뜻의 저스트테크였습니다. 불법 해킹을 막고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사실 벌써 첫 번째 고객이 있어요. 나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보안 강화 프로젝트를 맡겨줬어요. 골든 팰리스 사건 이후 지훈 씨의 실력을 인정해 준 거죠. 지훈은 감개무량했습니다. 한때는 생계를 위해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자신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을 나쁜 일에 쓰는 해커들을 잡는 화이트 해커가 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나은이 지훈의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동업자를 넘어선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우리 모두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IQ 230의 천재 해커는 더 이상 가난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술로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들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IQ 230의 천재 해커 지훈이는 20억이라는 거대한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돈을 위해 40만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구하는 영웅이 되기로 선택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요. 지훈이처럼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달콤해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꽃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